네, 지금 그 우리 정치 상황 얘기하듯이 이게 경제 상황하고 지금 똑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4분기로 들어섰잖아요. 10월 달부터요. 네. 4분기로 들어섰는데 제가 이제 오늘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8년 전하고 상황이 굉장히 지금 흡사합니다. 8년 전이라면 2016년. 박근혜 탄핵 국면. 2016년 제가 공장장한테 그런 얘기 몇 번 했었죠. 탄핵 안 되더라도 이 정권은 망한다. 그렇죠. 그랬었죠. 이게 그러니까는 그 당시 경제 악화 상황이 네. 탄핵 최순실 사태가 없었어도 네. 정권 재창출은 힘들었었다. 네. 이런 얘기를 그런 했는데 얘기를 2016년에 하셨어요. 예. 이미. 근데 기억하고 이제 있죠. 그 상황이 지금 다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확실하게 2016년 상황을 알기 때문에 자, 요게 뭡니까, 요게? 네? 자, 이게 이제 경제 심리 지수인데 먼저 그러니까요. 네. 10월 달께 이제 그러니까 나왔어요. 네. 10월 달께 지난달 4분기 이제 이게 이제 3분기 소비의 추세인데 네. 4년 동안의 쭉 흐름을 봐 보세요. 네. 이게 보이시죠? 쭉쭉 떨어지고 있죠. 예, 계속 떨어지고 네. 있죠. 자, 근데 이제 4분기에 더 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제가 이 상황이 2016년하고 비슷하다는 게 예. 이게 언제 기사냐면요. 2016년 10월 20일 네. 태블릿 최순실 태블릿이 2016년 10월 24일에 JTBC에서 보도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8년 이맘때입니다. 예, 네. 그렇죠. 그때 이제 KBS에서 저녁 뉴스에 나오는 이 기사예요. 산업 위기를 이제 가면서요. 8년 전 이맘때인데 예. 지금 기사하고 거의 비슷하네.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건 빨리 넘겨봅시다. 예. 자,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가계 소득이 예. 90%가 소득이 감소하고 있었어요. 1년 전보다도. 올해 제가 계속 가계 소득 얘기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 가계 소득이 줄어드는 것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예. 자, 그다음에 예. 넘겨보세요. 아, 이것도 교수님의 지론이죠. 예. 교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 전 교수님이 자료 많이 가져오고 말이 많아서 그렇지 가끔 놀라운 통찰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은 말들. 예. 이게 뭐냐면은 박근혜 정부 말기 문재인 정부 초기에 했던 말씀이신데 경제는 예.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한다. 예. 그 제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책을 써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니까. 경제하고 민주주의는 같이 간다니까. 그 보수가 독재가 경제를 잘한다는 건 다 옛날 얘기고 경제는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 37이었었어. 민주주의 지수가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저게 13위까지 올라가. 됐고. 그래가지고 저기에 보게 되면은 영국, 아니 저 프랑스라든가 독일보다 더 위로까지 올라갔었어 우리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가 매년 발표하거든요. 이게 영국이 우리 바로 위에 있고 예. 프랑스나 독일이 우리보다 밑에 있었어요. 그랬었어요. 13위까지 예. 올라와서 유럽 국가 수준에 예. 도달했다. 우리가 북유럽 국가 특히 1순위에 올라갔었어. 1등급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47위로 곤두선 작년에 더 낮을 거야 아마. 예, 그렇죠. 올해는 더 나빠지죠. 작년에 민주주의 지수가 47위로 47위까지 떨어졌어요. 추락한 거야. 이거 언론이 보도 안 하니까 모르거든요. 이거 경제하고 똑같잖아. 박근혜 때보다 더 떨어졌어. 아니 경제하고 똑같잖아 지금. 교수님 지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도둑맞고 잃어버린다 보니까 네. 경제가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의 제가 그래서 네. 이 정치 외면에 대한 비용 청구서를 받을 거다는 얘기도 계속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 지키지 못한 결과예요. 제가 교수님을 계속 모신 이유는 이렇게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도 많고 윤석열 정부 취임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하고 예. 그 정상회담을 했고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그 모호한 언어들이 있잖아요. 뭐 한미 관계가 뭐 어떻게 되든 격상됐다는 이런 그 하나만한 소리들로 모든 언론이 다 뒤덮어져서 더군다나 정권 초기니까 언론에서 막 빨아줄 거 아닙니까? 그때 교수님이 뭐라 그러면 큰일 났다. 예. 우리 경제가 미국 안보에 예, 미국 안보의 하위 개념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미국이 그때 뭘 들고 나왔습니까? 무슨 치포 동맹이지 무슨 아이가 뭐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랬잖아요. 중국 반도체가 성장하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다. 아 그거 정상회담하고 나서 6월 초에 나토에 가가지고 바탈 중국 선언을 하잖아요. 반 그렇죠. 러시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진짜 멍청하게 짝이 없는 짓들을 예. 했는데 그때 교수님이 놀라운 통찰을 하셨어요. 아니 정상 공동 성명서를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수님 잠깐만 계세요. 칭찬하는 거잖아요. 교수님 칭찬할 때 좀 가만히 계세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미국의 안보의 하위 개념으로 우리 경제가 들어가서 큰일 났다. 예. 그게 무슨 말인지 대부분 몰랐는데 예. 제가 그 말을 듣고 박수 쳤지 않습니까? 예. 교수님 이게 진짜 놀라운 총탄이라고. 예. 실제로 미국이 그때는 이제 미국이 중국을 자기를 위협하는 가장 큰 세력이라고 보고 중국의 경제를 몰락시켜야 되겠다. 혹은 기술을 예를 들어 반도체 기술을 못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괴롭히고 예. 중국하고 거래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더러 중국과 거래 끊으라고 하고 우리는 또 쪼르르 나토 달려가지고 중국하고 더 이상 거래 안 해요. 막 이런 소리 하면서 경제 폭망이 그때 시작됐죠. 그렇죠. 경제 폭망이 그때 중국 수출이 마이너스로 이제 추락하죠. 그렇죠. 6월 달부터. 그러면서 중국에 뭐 이것도 수출하면 돼, 저것도 수출하면 안 돼. 그러면서 다른 거 시장 다 개척하면 된다고 헛소리 삑삑 하고 그 다른 시장 하나도 개척 못했고 그때 몰락한 거 아직도 회복이 안 됐고요. 예, 중국하고 관계 나빠졌고요. 공장장을 칭찬하면 그때 그 얘기를 딱 알아듣시더라고. 내가 그 얘기를. 그거 알아듣는 사람 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제가 박수 쳤잖아요. 예. 일어서 가지고 교수님 이거 놀라운 통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아, 예. 예. 그때 그 얘기 하신 게 딱 정확하게 맞았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지표의 추락이에요. 예. 그걸 제가 줄기차게 계속 똑같은 지표를 모든 지표로 멍청하게 가지고 짝이 없는 정권이에요. 예. 그래서 바이든 어디 갔어 지금? 그렇게 말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바뀌어도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 영구적으로 구체적으로 입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여주는 게 이 민주주의 지표예요. 다 감옥 보내야 돼. 맞아요. 이게 국민들을 이렇게 지옥으로 보낸 정권이 언제 있었습니까? 교수님은 이제 집에 가셔야 되고요. 예, 수고했습니다. 끝났기 때문에.